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록초록. 뭔가, 네. 산타를 미리 좀. 여기다 이제 빨간색만. 그러니까요. 네. 맞이하는 느낌인데, 12월 첫날인데,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마음이긴 커녕, 좀 여기서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등이 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2,900선 미치거든요. 근데 뭐, 네. 이제 산타 랠리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분위기가 아니죠. 그쵸.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항상 저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우리 시장 갖고 노는 거 보면 네. 우리를 허를 찌른다.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 맞아요? 그쵸.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거기에 합세해 갖고 더 변동을 유도합니다. 연기금은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파생 시장의 롱숏의 그 내부 구조를 모르면 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미결제 동향이라든지 모르면 역사이클 걸리거나 딱 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네. 주식은 물리신 분들은 그냥 내년도까지 주무시고 대응 못할 거면 그리고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매일 걸어봐라. 200만 원, 300만 원. 파생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예, 위클리 옵션 걸어놓으면 네.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가로 봐요, 그냥. 그러면 이틀 동안에 그 11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100배 걸었어요. 네. 한쪽은 없어졌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한쪽이 100이 얼마 됐을까요? 무조건 이제 몇 배 수준이긴 한데 몇 네. 배일까요? 어떤 행사 가격 선택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1000%에서 9000%까지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기에 반만 내 거를 만들었어도 뭐 대단한 에너지겠죠. 그럼 또 오늘은 또 아침에 보면 네. 미국 시장도 빠졌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겁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파생 시장 딱 보면 네. 오늘 아침에 플러스 하면서 이거 오늘 상박이네. 삼성전자가 또 알려주고 미결자 알려주고 네. 그 주체별 동향들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딱 보면 또 외가격에서 또 한 1000% 이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장입니다. 네. 이럴 때는 제가 머리로 분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머리로 안 하면. 예, 돈 넣어보고 누가 누가 이기나. 그렇게 그 방향에 따라가야지. 그걸 뭐 연준이가 어떻게 됐고 테이퍼닝이 어떻게 됐고 뭐 그냥 노상당합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도 보세요. 오히려 11월 30일 날 그 부크로징이나 이거 꼭 지금 이거 하는 게 싱가포르, 홍콩 애들이에요. 네. 우리 시장 갖고 애들은 그냥 갖고 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융 투자가 거기에 변동성의 요인,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으로서 더 유도시켜요. 네. 롱수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포지션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급락하는 거 보고 뭐 여러 가지의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도 또 오늘 아침에 딱 봐도 요거 청산 들어갈 거라고 딱 봤거든요. 현물에서 매도했죠. 네. 이 전날에는 오히려 매수를 왕창했습니다. 근데 요새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선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갔다 해서 반대로 현물에서 땡기고 선물을 청산하나 보려고 그랬고 또 금융 외국인은 또 어떤 방향을 주는지도 이런 걸 매일 포지셔닝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기승전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목 자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계속 기승전 삼성전자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 기조는 뭐 유지가 맞네. 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는 달라요. 4% 그리고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590만 주를 샀습니다. 네. 외국인이. 네. 그리고 삼성전자 590만 주 산 거에 연골고리로 혼자만 가지 않고 그 주변에 갖다 해서 IT 반도체 단의 에너지도 뭐 네페스나 네페스나 같이 보냈어요. 뭐 소부장 같은.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더 들여다 봐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뭔가 중요한 기폭제 힌트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장의 귀환. 대장의 귀환. 예. 대장이라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그러면 네. 저는 이럴 때 복귀를 합니다. 네. 어떤 복귀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 떨어질 때 상황에 그림을 미리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8만 전자를 깨고 삼성전자가 급락했을 때 그 파동 기억나세요? 뭐 굉장히 혼란스럽고 파동이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10만 원 간다, 10만 전자 간다라는 희망이 좀 무너지는 좀 긴 시간이 있었죠. 그거를 제가 네.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네. 자료가 뭐 그림이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맞아요. 예, 제가 찾기가 힘든데 어디다가 놨냐? 예, 여기 있네요. 네.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요때가 8만 전자를 붕괴시키면서 딱 8월 10일입니다. 그러면서 8월 25일까지 급락을 시켰죠. 네. 요때 매매 주체별 동향 보시면 8월 10일 날 외국인이 440만 주를 때리면서 그 다음날 1,300만 주. 하루에 2,200만 주. 이때는 다들 멘붕이 나왔던 때. 그렇죠. 삼성전자를 하루에 3천만 주 때릴 수 있구나. 예? 이때.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72,500원까지 그냥 급락했던 때입니다.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고 요거 그대로 반대로 돌리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500만 주 플러스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사나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590만 주, 요새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매수 에너지가 외국인이 달라요.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뭐 테이퍼링 한다느니 뭐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그렇죠. 나와도 11월 달부터 삼성전자 정확하게는 11월 12일부터 11월 12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11월 12일. MSCI 그 편입이. 리포트 네. 네. 그 변경 네. 발표하는 날.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고 가끔가다 500만 주씩 사줘요. 그런데 오늘 590만 주 샀어요. 네. 오늘 같은 날. 근데 이게 뭐 합성 프로그램 매매보다 비착 매수 냄새가 많이 나요. 비착이라는 건 합성되지 않은 네. 매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추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나. 이 장은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때 그동안 움직였던 2차전지 메타버스 게임은 수익이 따블났어도 갑자기 그냥 눈이 싹 녹아버리듯 맨땅에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게 시동을 걸었나? 가장 불안할 때 지금 지금 제가 CIO 전략가라면 이때 배팅을 합니다. 아니 지금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악재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대장의 수급은 뭔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가. 제가 또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네. 이때 어저께 일반들 많이 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털지 마라 했던 가치주들, 뭐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러한 건설주라든지 등등 내년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줄 것들, 또 수소경제 정부가 정책을 할 건데 네. 그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 네. 그걸 투매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것도 당하네라는. 근데 오늘 또 흐름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 수소 쪽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이 전략가라고 하는 그 헤지펀드를 할 때 한쪽의 큰 포트의 그 전략을 변경할 때는요. 그동안 끌고 왔던 거에 한두 개만 그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주변을 계속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장을 그냥 거의 45도 각도로 죽여버리면서 일반들을 투매를 유도시켰다가 여기서 스위칭을 해요. 이게 오늘 그 대장의 귀환이 삼성전자가 시도됐나. 앞으로 12월 9일이 네. 선물 옵션 만기니까 네. 그때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냐면요. 하루에 50에서 100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상품이 이런 대박 게임이 나와요. 근데 방향을 줄 때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 수익이 안 나요. 네. 그 다음에서 방향성 매매인 선물의 방향이 나와요. 요게 터닝 포인트가 나오나를 네. 이제 계속 미결제 악정, 삼성전자의 위치 이런 것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요거 똑같은 거를 보실 겁니다. 제가 전략가라면 8만 원 넘을 때 3천만 주 매수 들어오나. 그러면 사람들이 확 이게 뭐지 그거 해석하느라고 난리칠 거예요. 그렇죠. 그 전략이 지금부터 시동됐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그럼 갖다 붙여갖고 뭐 애플카 얘기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그리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신형 네. 인프라 요런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나를 앞으로 저는 5일에서 10일 코스 그러니까 12월 9일이 기점으로 딱 네. 그러니까 이거 공격한 게 8월 10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0일, 11월 10일, 12월 딱 3개월. 9월, 10월, 11월 이제 12월, 4개월. 4개월. 4개월이네요. 네. 4개월 기점에서 뭔가 큰 변화가 나오나. 요거를 한번 카운팅을 합시다. 거기에 해답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수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네. 요거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꾸 이제 파생시장 연결을 걸어보면 바람의 방향이 좀 이상해요. 여기서 왜 감지되는 이런 게, 전략이 네. 나오지? 네. 그리고 제가 시동을 걸 때는 꼭 삼성전자 3%에서 5%를 바로 이유 없이 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생의 레버리지 일으켜서 포지셔닝을 바꿔버리는 전략을 쓸 거다라는데 오늘 그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보시면 공포에 떠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저께가 고점 대비해서 120을 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아침에 경제방송에서 390원 삼성전자 73,000원 지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가 안 되면 올려놓고 죽여버린다. 근데 죽여버리는데 어마무시하게 죽여버려서 위클리 옵션 보면 내가 역사적인 날이다 하고 기록에 남겼어요. 어저께가 위클리 옵션은 역사적인 날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유도한 게 금융투자입니다. 네. 외국인하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또 스위칭 시킨 거예요. 하루 만에 미결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미 SK하이닉스는 10월 10 중순부터 바뀌었어요.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좀 빨라요. 빠르게 갔죠. 그러니까 네. 9만 원 초단에서 벌써 30%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올렸다가 다시 죽여놨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는 안 된다. 기아, 현대차가 따라오거나 뭐 오늘 기아도 같이 4% 네. 땡기면서 외국인 네. 매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포스코하고. 그래서 대장의 귀환이 시동됐나? 요게 이제 우리는 아무도 기대 안 하지만 연말 연초장에 헤지펀드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애들이 이거를 시동을 걸었나? 블랙록이 시동 걸었나? 이제부터 좀 추적을 한번 해보시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변동만 주는지 이제부터 방향을 주는지 그거를 삼성전자하고 딱 기아 아니면 삼성전자 현대차 네. 요런 거 갖고 이럴 때 좀 X축 Y축을 넣어봐요. 그러면 네. 이쪽은 롱숏으로 가면 안 되겠죠. 같이 보완제로 상승 탄력성이 차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네네. 되겠죠. 그러면 한 축을 더 빼봐요. 어떤? X축, Y축, Z축. 네. Z축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에 그런 뭐 메타버스나 네. 게임의 2차전지 이게 갑자기 숏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신사업과 관련된 예. 디지털과 그러면 관련된 판이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징후가 네.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전에 이걸 한번 뿌려봐 드렸죠. 그렇죠. 삼성전자 10% 갈 때 이건 7배 가고 뭐 6배 가고 막 등등등. 여기 질문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LG 이노텍, DB하이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의 지금 반등세가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그래도 여기서 LG 네. 이노텍은 더 갔어요. 맞아요. 근데 DB하이텍은 제가 75,000원 깨면 일단 다 챙겨놓고 상승폭의 반 정도에서 다 눌림목 줄 때 65,000원이나 68,000원 이거는 오히려 눌림목을 줬어요. 네. LG 이노텍은 애플 덕분인지 아니면 더 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많이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눌림목에서 다시 선수들이 등장하나. 여기서 넷패스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칩셋 미디어도 같이 요거는 또 M&A 얘기가 자꾸 돌아요. 지라시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수급도 들어오고 뭔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나.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번에 고점이 얼마였냐면 76,000원입니다. 네. 요번에 7만 원 깨면 이건 공포다 했는데 30일 날 73,900원까지 줬다가 이 급락시키면서 7만 5,600원까지 죽이면서 고점에서 120포인트 죽여놓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7만 4천원까지 땡겨버려요. 그러면 4%.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 안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렇죠. 7만 2천 원 기준으로.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봅니다. 7만 4천 원, 7만 6천 원과 6만 8천 원 일로 놨을 때 7만 4천 75% 능선.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이게 고점이 아니다. 이걸 뚫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게 오늘 대장의 기한으로 이제부터 시동을 거나 한번 네.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뿌려봐요. 이렇게. 각각이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요 70%대는 뭐 LG노텍, DB하이텍, 칩셋미디어 뭐 이렇게 뿌려보잖아요. IT들을. 이때 지금 이거는 갖다 해서 이지하고 세종공업이 왜 나왔냐면 이것도 자동차 부품 단내 이지가 급등할 때 이건 못 가서 순환이 나오나 측정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IT로 같이 뿌려보면 네. 삼성전자가 이 38.2를 치고 나가면 이건 추세전환이에요. 아. 21%가 지지하고. 이 정도 에너지가 그럼 이거는 얼마가 있냐면 8만을 뚫어야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죠. 그러니까 네. 아까 그 태엽의 반대 네. 에너지가 나와야 돼. 500만 주 갖고 안 돼요. 눈에 1000만 주 이상이 꽂혀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던 모든 어널리스트나 반도체 아직 아니야. 뭐 또 이거 더 떨어질 거야. 뭐 이런 분석한 사람이 이게 뭐지 하는 거를 들여다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사주지?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건 뭐가 있어? 그럴 때 또 여러 가지의 또 M&A 삼성그룹에서 신삼성 중심으로 뭔가 재료를 하나씩 탕탕탕 그동안 미국 가서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있었던 것들이 탕탕탕 나오든지 아니면 환율을 급락시키는 정치적인 또 변수에서 또 나오는지 이 한쪽은 제가 또 내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오늘 밤에 또 오미크론 그 진짜 그 확정이냐 아니냐가 나온 것도 의심 증상 의심 4명. 그것도 네. 체크해 봐야겠지만 네. 또 하나는 내일 또 중국이 종전 선언을 시도해서 북경 올림픽까지 이벤트화 시키는지. 네. 그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갑자기 급락합니다. 불안한데 환율이 급락을 해요. 지금 1,180원. 예. 이게 초반까지, 지금 보면 네. 1,200원 뚫어야 됩니다라는 분위기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급락하고 100 빠질 때는 이게 뭔가 1,200 치고 나가면서 이게 컨트리 리스크나 뭔가 셀코리아 아니야? 근데 환율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9원 50전이 원화 강세 쪽으로 지금 그러면 갔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음. 들어와서 달러 들어가고 해놓고 삼성자 네이키드로 사갖고 1,000만 3천만 주 사주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환율은 1,150원까지 가겠죠. 그럼 이건 또 뭐지 하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물 밑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어저께 네. 일반들이 많이 털렸다라고 보고 오히려 가치주들 중심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사모펀드나 이런 쪽은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보면 지속적으로 급락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시동을 걸면서 모으는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과하다. 과하게 매도했다.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네. 가치주 투자 전략이거든요. 가치주.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인가? 이 그림 아니다. 제가 또 준비한 게 네. 가치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대표님? 지금 일반들이 제일 네. 많이 털리고 있는 쪽을 지금 체크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반들이 제일 많이 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보였다. 라고 말씀을 이런 그래프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대한유화죠? 네. 대한유화. 제가 차트가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3일 전부터 이거 집중 좀 하십시오라고 이게 이제 일반들이 막 털려 나가는 것 같은
근데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이쪽 군들이 짝짓기가 있어요. 대한유화, 금호석유화, 롯데케미칼, SK케미칼 이런 것들이 약간 국영제 관련된 사이클 관련 거, 네. 그다음에 중국도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뭔가 제가 시장을 조사하다 보면 기존에 노출된 기득권층보다 약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는 1세대 밖의 타짜들 이런 사람들 중에 가치 투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산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떨어지는 칼날 이렇게 쫙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머니 팔로우 더 맨 아닙니까? 네. 이 바닥에 선수 그룹의 1세대가 사면 나중에 이제 4세대, 5세대가 받아준다. 그런데 1년에서 2년 걸린다. 이것도 한번 하나의 팔로우 더 맨 하면 시차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펀드 매니저 세대 교체 세대 뭐 이런 교체라든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도제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앞으로 요거 3개월씩 제가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가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3개월 후에는 이게 30만 원까지 가면 이제 18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가면 이제 추천들을 막 하고 리포트 나오고 막 이럴 겁니다.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절대 그렇죠. 안 나옵니다. 저 차트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냥 매도하라고 그러지. 예, 망가졌다 그러고. 네. 롯데케미칼도 보시죠. 몇 가지 샘플링을 한번 해보시죠.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네. SK케미칼, 어. LX아웃시스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또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쪽 관련돼서 1년 후에는 이쪽 ETF가 나오든지 이쪽에 관련된 로직이 나오든지 그러는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저점에서 최근 한 이틀 새 이 들어 올리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사인이 될 수 요거는 있는 건지.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은 122평선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6만 원, 18만 원 시작했다면 22만 원, 25만 원에서 반드시 또 한번 올려놓고 죽여버릴 겁니다. 아하.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네. 거래량 수급이 이제 올려놓고 늘으면서 역배열이 정배열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지 않고 이렇게 군집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약간 이거 가려면 중국이 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북경 올림픽이나 우리는 3월 달에 다음 정부의 교체까지 그렇죠. 이쪽 관련된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연결이 되나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설계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큰 줄기가 사실 한동안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굉장히 좀 쏠렸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위기가 또 나오면서 약간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물줄기가 좀 변화하는 흐름이 감지가 됩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전 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예. 네. 오늘 간단히 해서 저는 그냥 코스닥 개별 종목보다 인덱스 200의 변화를 계속 사진 찍어갖고 나는 기계하면서 인공지능하고 주말이면 이거를 스프레드로 데이터를 쫙 이렇게 나는 기계하고 흘러봐요. 보시는 예. 거예요. 네. 그냥 내 사견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 내 머리로보다 수치로만 그냥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제가 오늘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오늘 코스피 200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대한유화, 한전기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 KCC, 뭔가 효성 TNC, 포스코 이런 것들, DLENC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네. 반대편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반대편에 하이브, 크래프톤, 뭐 게임이나 엔터. 카카오뱅크. 네. 저는 삼성전자 치고나 이거 이제 쇼스로 그냥 거의 6개월 동안 박살을 낼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되면. 그런 거에 시동을 거는 포트의 롱숏의 변화인가. 이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죠. 또 시가상위 종목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오늘 기아하고 포스코가 여기 보시면 4% 이상 준 것만 딱딱딱 찍어보세요. 강합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네. 그 다음에 기아. 네.
포스코, 현대모비스 이런 게 4%를 줬습니다.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근데 반대 것들이에요. 시가상위 네. 종목들 보세요. 네. 에코브렘 4%, 펄어비스 3.95, LNF 4.5, 위메이드 6. 뭔가 롱숏에 뭔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하루만 갖고는 몰라요. 그죠? 매일 사진 찍어갖고 짧겠죠. 5일 단위로 쫙 끊어서 모아갖고 이게 계속 나와요. 네. 그럼 이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추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또 진단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종전선언 얘기도 사실 최근에는 좀 안 하셨는데, 뭐, 한 달 이내에도 계속 해주셨던 얘기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근데 이슈가 하나 나왔잖아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이번 주 중국 방문해서 내일 갑니다. 그렇죠. 종전선언 추진하는 방안 논의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또 그러니까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만 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이거는 이거 무슨 우화죠? 그 우화? 늑대 뭔가 양치기 양치기 소년. 네. 늑대가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믿고. 안 믿잖아요. 네. 저 사람도 안 믿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도 대선이 이제 남았고 이 현 정부는 이거를 풀라고 하는 그 전략은 끊임없이 하니까 내일은 시동을 걸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중국의 니꼬로 북한의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또 시진핑 그 싱크탱크가 내년 북경올림픽과 북한을 카드를 어떻게 전략화시킬까도 또 중요하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막판 선거판에 큰 이슈도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이 카드 쓰는 한번 보시죠. 만약 이 카드가 쓰면 환율 1,150원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철도, 건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난티 같은 거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또 12월 달에 산타 랠리 있습니까? 라는 요거 갖고 물어볼래요. 시스템 반도체 한 축과 그 아까 가치주. 네. 근데 이 가치주는 길게 보는 호흡이니까 시장에 그 한 이슈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만약에 그 중국과 북한 카드가 수용돼서 갑자기 또 8월 10일 날 왜 공격한지 아십니까? 뭐였죠? 북한 군통신선 단절시킨 날입니다. 그거를 싱가포르나 홍콩이 이용해서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네. 이 싱가포르나 홍콩 애들은 젊은 애들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의 귀재들이에요. 어떤 이벤트를 이용하면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공포를 만들어요. 아하. 네. 어저께 공포는 간단합니다. 일본 오미크론 환자 발생. 네. 가까운 그럼 이제 다음 한국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폭락을 해요. 야, 같이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 이쪽 헤지 펀드들은 여기 또 여러분들 그 그림 보면 아시아 헤지 펀드 보면 이 단말기에 이게 6개나 8개 이렇게 딱 하는 그림 보죠. 그렇죠. 요쪽이 일본 니케이입니다. 맨 오른쪽. 예. 네. 여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니케이를 기본으로 해서 한국을 조절해요. 근데 니케이가 갑자기 오미크론 환자 발생한다 급락해요. 그냥 거기서 진짜 더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익 매매가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 차익 그냥 붕괴시키면서 그냥 하루에 이게 뚫렸다 하면 더 공격해버리거든요. 그래서 380에서 지지할 쪽에 거의 10포인트를 거의 100포인트 급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서 싹 청산해서 또 땡겨버려요. 오늘 땡긴 겁니다. 이거를 이벤트 드라이브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상해 이벤트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 그거 갖고 그 단위에 따라 조를 움직여요. 1조에서 오늘은 조가 넘었습니다. 현물이나 선물이나 비차익 보면. 그리고 오늘은 비차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네이키드로 오늘 아까 4% 산 거를 네이키드로 샀다면.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뭐 비치약 냄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합성된 거라면 그러면 미결제 올려놓으면 다 청산해 버립니다. 근데 미결제가 상관없는 순수 네이키드라면 이건 달리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망한 게 아닙니까? 다음 이제 12월 9일이 선물 옵션 망. 요 구간에 오늘 움직였던 그 이 코스피 200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12월 9일까지 매일 찍어 갖고 여러분들도 파노라마에서 쫙 펼쳐 보시죠.
어떻게 똑같 이게 나오나? 그러면 연말 연초에 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산타 랠리와 정월 효과가 나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네. 그런 이슈의 에너지가 나오나? 그리고 네. 저는 이 미국 증시나 뭐 여러 가지에서 자꾸 막 공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미국 기준금리 그냥 기준금리 2-2번 인상할 때까지 아직도 왜 그냥 무시해. 제발 좀 무시해.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또 그냥 최근에 무시해. 나 그냥 무시해요. 네. 이거가 급등할 때는 안 무시해. 어떤 공포. UVXY가 네. 30불을 넘을 때는 안 무시할 거예요. 요새 이 공포가 좀 움직였다 죽이고 또 계속 이게 뭐 시도는 하지만 네. 거래량 수급이나 해서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EWY 이게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홍콩과 EM과 EW의 변화를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이 공격했어요. 네. 이게 터닝을 하면 다시 반대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UVXY, 환율, EM, EW. 그러니까 미국의 파월 의장이 뭘 얘기하든 여러 글로벌 변수가 나왔든 그 싱가포르, 홍콩에서 우리나라를 갖고 에이팅 갖고 노는 애들이 그 이벤트를 갖고 아침에 딱 시작을 어떻게 하나. 얘네들 동시효과를 9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요. 11시로 보셔야 돼요. 얘네들 9시에는 행동 안 해. 딱 보면서 이렇게 넣다가 대충 감각적으로 10시부터 발동을 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습성이에요. 그 습성도 이해하셔야 돼. 미국 시장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9시에서 이렇게 막 네네. 들여다보지 얘네들은 딱 들여다봤다 어떤 때는 빠르면 30분 어떤 때는 10시에서 이제 상해 증시 11시. 시작하기 네네. 전에서 발동을 걸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10시 반 상해 증시의 방향과 일본 니케이를 들여다보시면 네. 오늘은 상방 배팅인지 하방 배팅인지 감이 확 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딱 보시면 또 미결제 딱 보시면 감이다.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오늘 상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방이 또 이렇게 크게 나올지는 또 몰랐습니다. 요새는 기본으로 그냥 7에서 10, 그러니까 50에서 100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보면 바닥 징후예요. 제가 100포인트를 볼 때 2008년도 있기 때 100포인트를 하루 걸러 봤습니다. 100포인트 급락. 헐, 또 와. 100포인트. 그러다가 오를 때도 50에서 100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도 거기서 다 녹아납니다. 다 털리고. 그렇죠. 예. 그것도 징후예요. 그래서 요새 파생 변동성 갖고 얘네들이 롱숏을 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그게 좋은 종목들 일반도 다 털린 걸 끌고 가는 그런 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작동이 됐는지. 네. 그래서 어저께들 제가 일반들이 항복하고 털렸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오미크론발 사실 뭐 위기, 급락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될지 모를 만한 지금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미크론발 이런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감도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오미크론을 빼고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뚱따지 같은 얘기지만 델타 변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미크론도 그냥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시장한테 그냥 시즌하고 아시아나항공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즌과 아시아나. 예, 오미크론, 시즌,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아시아나항공, 호텔신라, 아난티. 그래놓고 요 두 가지가 네.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왔나? 이런 시즌이네요. 네. 여기 H축의 시즌,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하나 더 보려면 여기다 제추 놓고 뭐 아난티 놓고. 시즌 내가 그 오미크론 해갖고 이 8만 급등을 오히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때리라고 그랬냐? 아니 48,000원, 55,000원대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 가격 위치에서 사신 분은 몰라도 이 8만 원대 따라가는 거는 이 벌써 70% 에너지 줬다. 그러면 이 밑에 사는 사람이 차익 실현하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아직까지 불확실성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우리도 퍼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5천 명이 넘어가고 기저비 환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겁나는 건데 갔다 해서 전 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봉쇄령을 안 내린다든지 이것도 그냥 우리도 같이 가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든지 이러면 델타 변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니까 불확실성이긴 한데. 그래서 노상 200만 원씩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걸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에너지가 증폭됐다. 이게 안 나올 때가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젠과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거 갖고 보면 만약에 시젠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예? 7만 원 두겠어요. 네. 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안 올라요. 네. 이걸 계속 선을 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아난티, 유통 소비 이런 것들이 깎으로 올라가면 오미크론 잊어버리자. 이것도 델타 변이 같이 또 사람을 공포 만들어 놓고 일반 털어놓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쪽 하면 전 시젠 하겠습니다. 시젠은 왜? 시젠 말고 셀트리온. 셀트리오. 네네네. 예, 셀트리온. 네. 위치가 좋아요. 네. 꼭 시젠 48,000원, 55,000원 위치가 셀트리온 20만 원, 22만 원 위치예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또 확산되면 우리도 오미크론 관련된 뭐 그 백신을 연구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또 코를 안 걸어 놓겠습니까? 나는 그쪽이 또 분명히 걸어 놓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위치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좀 많이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지루하고 힘들어하셨을 그 제약바이오 요것들이 이제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건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갈까요? 근데 그것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을 예. 종목에 따라서 예. 어떤 거냐. 네.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실적단 안 나오는 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임상, 3상, 뭐 이상 꿈을 갖고 하는 건 다 제외. 매출단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히려 바이오 제약주 중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해서 수술용 로봇 외에 그 플랫폼 갖다 얘기해서 병원, 호텔, 약국 이런 것들과 연결된 플랫폼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 케어랩스도 거기 포함되겠지. 그냥 이런 것들 플랫폼 주식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앞으로 미래 10년에 또 하나의 제가 전에 그 주말에 가서 미래 예측서나 한 3권 정하고 딱 적어서 단어들 빅데이터가들이 어떤 게 나오나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생의학. 재생.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네. 저는 인공지능 AI 메타버스보다 더 큰 에너지가 네. 너 10년을 젊게 해준다. 10년을. 간단히 얘기해서 뭐 시술용이 아니라 재생. 그러니까 간단히 뭐 하면 나의 장기나 뭐 줄기세포 이용해서 뭐 연골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게 복제까지 가요. 미래지도의 복제 시스템. 이게 법률로 생명화해서 이게 우리는 힘들어요. 네. 일본은 돼요. 일본은 벌써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벌써 지사를 두거나 그런 그러니까 딱 지금 줄기세포 재생의학 딱 보면 어디가 먼저 딱 거점을 두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우디. 사우디에 거기 줄기세포 재생의학 그쪽에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네. 다음은 일본입니다. 여기에 벌써 한국 기업들이 꼬리를 딱 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것들도 재생의학.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인공지능 AI하고 같이 붙는 의학 플랫폼. 그리고 요번에 또 그 줄기세포나 유전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조만간 툴젠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유전자 가위라는 네. 회사입니다. 지금 한동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예. 유전자 가위. 네. 예.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저주. 그 삼성가에 그 삼성가들에서의 그 유전자병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게 유전자 가위로만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툴젠이 또 상장하는 이슈가 또 이게 유전자 가위 줄기세포 이거를 또 이슈화 시키는지 또 하나는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뷰뉴하고 비슷한데 네. 루닛은 또 인공지능 AI가 폐암을 계속 사진 찍어갖고 네. 이게 이제 진단을 이렇게 따다다닥 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끌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그래서 주기세포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 AI 이게 저는 앞으로 바이오 그냥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보다 저는 이쪽 에너지가 더 크지 않을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네. 좀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메타버스 ETF까지 분명히 만듭니다.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치주 오늘 좀 그게 저는 힌트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더 해주고 싶으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주에 대해서? 가치주가 네. 가려면 네. 중국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소 연맹, 수소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ETF가 수소 ETF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뭔가 포스코, 철강, 건자재, 건설 이런 걸 다 건드려요. 포항 밸류체인을 건드려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또 SOC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쪽은 갖다 해서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대형주. 네. 그럼 시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 그러면 저는 좀 성급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네. 한국형 니프티 50 시작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외국들 다 따라가면서 이벤트 했는데 하나 아직 절대 안 나온 게 있어요. 네. 한국형 니프티 50. 이게 대형주 아주 그러니까 네. 그냥 시가총액 요새 그 네. 메타버스 다 압축돼갖고 그렇죠. 리메이드 펄업 네. 이런 거가 갑자기 시가상이 20 몇 개, 30개 대형주로만 그럼 이 지수 얼마나 가겠습니까? 와. 그런 장이 나오나 니프티 50 그러려고 그러면 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요? 사실 대표님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기미가 그렇죠. 예. 기미가 다 되면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다 털려서 아까 얘기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수소 ETF 관련 현대 기아 갖고 착 가면서 기승전 이제 삼성전자로 가는 거죠. 결론은. 기승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8만 원 못 가. 다시 빠질 거야가 8만 원 뚫으면서 외국인이 몇 천만 주씩 들어오는 세상이 들어가면 네. 그리고 그게 개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한 다른 대형주도 네. 같이 끌고 가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네. 시장의 판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거 테마 찾는 에너지가 눈이 싹 녹아버려요. 네. 메타버스 많이 팔려봤자 뭐 3천억 팔렸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조단위 싸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장이 나오면 이거는 누가 건드리냐면 저기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한국 바이코리아 이렇게 해서 원래 이걸 한국마음을 전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분에서 뭔가 풀었다는 얘기고 야 뭔가 이제는 조금 좀 싸움을 서로 다쳤으니까 이 부분은 풀자. 뭐 다른 건 계속 규제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국이 북한 카드 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약간 이벤트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네. 이 그렇죠. 시나리오가 생각지도 않을 게 하나 둘씩 수치로 보이면 그럼 이게 팩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게 이제 저는 가치주의 귀환, 대형주의 귀환. 이게 시동. 그래서 오늘 비차익 냄새 오늘 4% 움직였던 롱숏의 분위기가 네.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다. 다른 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되는 게 오늘 밤에 우리도 오미크론 환자 발생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했는데 삼성전자 아침에 잡가면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로. 네네. 그러면서 같이 또 색깔이 그러면 이건 그냥 인정을 해주고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게 이제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대장들이. 그러면 판이 바뀌었다. 왕이 귀환했다. 그러면 대부분도 지금 윈터 이즈 커밍 한다고 자꾸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윈터 커밍이 아니라 스프링이 먼저 온다. 가상 건가요? 지금 계절도 상상만 해도 좋긴 한데, 네. 대표님 이제 12월이 시작이 돼서, 뭐 이건 해마다 하는 얘기기는 한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 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자고 보세요. 그냥 그 12월, 10월부터 12월만 되면 또 노상 단골 메뉴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장 나쁘고 해서 벌써 네. 털릴 사람 다 털렸습니다. 그런가요? 아직 덜 예. 판 분들이 또. 네, 털릴 사람 많이 털려갖고 저는 그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오히려 대주주 양도 차익이라든지 오히려 그 외국인들의 롱숏이 어떻게 흐름 바뀌냐가 더 중요하고 환율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12월 달에 이벤트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뭐가 있어요. 있나요? 네. 제가 전에 한번 살짝 그러니까 G-R에서 아, 예 그로스 정책. 네.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라 그 이제는 진짜 실적단의 매출 증가율과 그 영업이익률보다 매출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대부분도 부정적인 시각 보면 내년도가 더 나빠. 뭐 수치 따위 나올 거야. 이거는 현상에서 판단한 수치입니다. 제가 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바뀐다. 그럼 정책이 바뀐다. 이것도 팔로우 더 맨의 이제 그렇죠. 일종이고. 맨의 기인한 네. 그러면 또 수소경제 6대 그룹 총수들이 지위를 어떤 걸 미느냐. 그리고 왜 미국에 거점을 두느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를 건드릴 것 같아요. 지의 성장성에 에너지를 주는 거가 앞으로 3년을 주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 세계로 사람이 권력자가 바뀝니다. 중국만 10년 잡았고. 그렇죠. 예. 미국도 잘못하면 다시 트럼프 구경하십니다. 예? 바이든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중간 선거에서 승부를 걸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다 보면 지금 가장 예측한다고 깜깜할 때가 그리고 어저께같이 이 변동성이 100포인트 빠졌다 올렸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하나의 그 시장에 여러분들 한 이 10년을 한 세너 번 뒤지다 보면 꼭 그런 그 느낌들이 와요. 2008년대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런 느낌들이 어저께 이건 다 털렸네. 그래서 뭔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나? 네. 이런 느낌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수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논리 겁나시면 그냥 주무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잠자라고 전광판 끄라는 게 시세와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본업하세요. 왜 그럼 잠깐 갖고 이렇게 하면서 더 떨어졌네 안 달래고 그래서 이건 자는 전략이 아니에요. 수치를 아예 그럼 겁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중심 종목이라면 떨어진 것만큼 급등하는 타임이 나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고요. 그게 수면제 전략이고.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약간 매일 걸어봐요. 그러면 200만 원이 몇 천이 되면 그거 갖고 떨어진 주식을 사요. 이건 약간 선수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알바하세요. 알바요. 부캐라든지. 부캐요. 예. 그래서 물린 거를 매달 50만 100만 원에다 열심히 알바해서 그걸 더 사요. 네? 아. 자산가나 투자자 우리가 생계형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한정 다 썼어요. 나 어떻게 해요? 이런 거니까 그래서 끊어갖고 딴 거 가려고 그래요. 손절하고. 아. 지금 가봤자 실패 확률이 반이 넘어요. 지금 장이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손절하고 갔는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물려갖고 손절해보세요. 두 번, 세 번 하면 이런 뉴스를 보십니다. 복구가 굉장히 어렵죠. 한 번 손절이 두 번 손절이 되고 이런 식이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뉴스 보십니다. 그 H.O.T의 장려 9천만 원이 90만 원 남아. 이런 뉴스가 되시는 거예요. 단 이분도 제가 답답해요. 너무 화났다. 이 트레이더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저는 이분이 연결했다면 이걸 왜 그냥 9천만 원 사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이 종목 산 거에 상장 폐지가 됐어도 9천만 원이 90만 원 안 됩니다. 지금 이분이 활동할 때가 95, 2000년도 SM. 그리고 또 하나는 지 주식 사지. SM. 여러분들 2000년도 SM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죠? 2,000원. 와. 그러면 이분도 그냥 들어가는데 SM만 매달 그 캐시플로가 좋잖아요. 일하니까. SM만 사면 이분 건물 이게 9천만 원이 90억 이상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매매해? 지금 가만 보면 이 그림 딱 보세요. 이 종목과 의리 지키다. 유명하신 분들이잖아. 다 주식 그렇죠. 갖고 망하면. 맞아요. 이분들 다 매매하고 정보 매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공한 분도 있잖아요. 저기. 이분 네. 매매 안 하시고 그렇죠. 부동산 같이 하셨어요. 아, 이분도 보면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분도 보면 빌딩 한 120억짜리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치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부동산은 왜 큰 부자가 됐나? 캐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간단히 얘기해서 부동산이 되려면 시드머니 적어도 연예인들한테는 그 법면에서 이걸 해주는 은행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실 사고 팔기가 어렵죠. 무겁죠. 무겁게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부동산은 대부분도 보면 부동산 부자 되신 분들이 현금으로 다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유명하신 뭐 30억 넣고 100억을 끌어다가 150억 사서 3년 되니까 그 레버리지 다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기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은행에 가는 건 캐시 플로우가 노상 나오는 거를 기준을 잡고 하니까 은행에서 그거를 빌려주는 거야. 우리 일반도 절대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네, 네. 아, 뭐 사실 주식해서 돈을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좀 실패를 하고 손절을 하신 분들의 마음도 뭐 오죽.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좀, 시장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보고, 종목도 분석을 해보고, 또 마음 관리도 좀 잘 해보고,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시작됐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길 바라면서 또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